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부정사의 개념 잡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그 부정사란 문장 속에서 어떤 자리에 쓰이는지, 그리고 부정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동사의 성질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투 동사 원형, 투 부정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do라는 동사가 있다면은 do 앞에 to가 붙은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to 있는 부정사는 동사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엄청나게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는 문장 속에서는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에 놓이지만은 to 부정사는 그 자체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사의 성질을 가진 구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동사의 성질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정형 동사, 즉 일반적인 본동사들이 가지고 있는 서술 동사들이 가지는 그런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to 부정사가. 그래서 동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동사처럼 자신의 주어도 가지고, 자신의 목적어도 가지고, 자신의 보어도 가지고, 자신의 시제도 가지고, 자신의 수식어도 가집니다. 그렇죠? 자, 이런 자신의 주어, 자신의 목적어, 자신의 보어, 자신의 시제, 자신의 수식어를 가진다는 이 자체를 우리는 의미상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미상의 표현이라는 것은 나중에 계속해서 진도 나가면서 여러분이 배우겠지만은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제가 부정사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은 이러한 동사의 성질을 가진 구 있죠, 구. 구의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의미상의 주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의미상의 목적어도 있고, 의미상의 보어도 있고, 의미상의 시제도 있고, 의미상의 수식어도 존재하죠. 목적어, 주어.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문장 속에서 그 각각 to 부정사 앞 뒤에 to 부정사 앞 뒤에 쓰인 그런 어떤 단어들의 역할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문장 속에서는 그건 뭐 어떤, 제가 얘기했죠.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구의 역할. 구에는 무엇이 있죠?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즉 명사 자리에 쓰이면 명사구고, 형용사 자리에 쓰이면 형용사구고, 부사 자리에 쓰이면 부사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뭐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많이 듣고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어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to 부정사라는 것은 동사의 성질을 가진 구라는 거죠.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주어를 가지고, 자신의 목적어를 가지고, 자신의 보어를 가지고, 자신의 시제를 가지고, 자신의 수식어를 가진다는 것은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to 부정사도 이러한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문장 속에서는 서술형 동사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서술형 동사의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문장 속에서는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 부사 자리에 쓰여 가지고 각각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동사 역할이 아닙니다. 그죠?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지금 이 페이지는 이제 부정사의 자리 알기가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부정사의 해석법과 암시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부정사의 자리 알기부터 알아보죠. 자, 명사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책에는. 명사구라는 것은 명사 자리에 쓰여 있으니까 명사구죠. 형용사구라고 되어 있죠. 형용사 자리에 쓰여 있으니까 형용사구고, 부사구라고 되어 있죠. 부사 자리에 쓰여 있으니까 부사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사가 뭐죠? 누군가가 명사가 뭡니까? 물어보게 되면은 그냥 난감하게 이야기를 하죠. 명사라는 것은 이름이 붙여진 모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이 세상 만물들은 전부 다 이름이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은 다 명사입니다. 전부 다 명사죠. 세상 만물은. 그럼 뭐 얼마나 많은 종류의 그 명사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 언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명사가 가장 중심이 되죠.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지금까지 발명되지 않았던 것이 발견되고 발명되는 순간 무조건 하고 따르는 게 뭡니까? 이름입니다. 그 세상 만물은 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요 명사라는 요 자체는 문장 속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어 자리에 쓰인다는 거죠. 주어라는 것은 뭐죠? 문장을 끌고 가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문장이라 하면은 주부와 술부로 나누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주어는 주부 속에 존재하고 술부는 어디서부터 술부가 시작되는 거죠? 술부는 동사부터가 술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 이하가 술부죠. 주부는 주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술부는 동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술부가 되는 겁니다. 즉 이걸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주부의 대장은 주어입니다. 술부의 대장은 동사가 되는 거죠. 이 동사가 어떤 동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 동사가 대장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투 부정사라는 요 자체가 동사선 만들어졌지만은 문장 속에서는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한다 했죠. 그래서 동사 원형 앞에 동사 원형 앞에 투가 붙죠. 이게 명사 구로서 쓰였을 때는 전부 다 추상명사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추상명사. 추상명사라는 것이 뭐죠? 기본적으로 말하자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나오는 명사, 사랑, 애착, 증오, 예? 그런 것들이 추상명사죠. 그래서 투 동사 원형 자체가 명사로 쓰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상명사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항상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죠? 뭐뭐 하는 것은 명사 자리에 써 있을 때
자, 그렇다면은 하나씩 알아봅시다. 보세요. to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문장이. 근데 동사가 딱 나오죠, is라는 동사가. 요까지가 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은 그녀를 만난다는 것은, 그녀를 본다는 것은 to see her is difficult. 그녀를 만난다는 것은 to see her is difficult. 그녀를 만난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은 어렵다. 보통 있죠. 구나 절이 이처럼 주어 자리에 위치할 때는 주부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부가 길죠. 주부가 요서부터 허까지가 주부니까 우리가 주부가 길 때는 긴 주부를 문장의 끝으로 보냅니다. 이거 끝으로 보내다 보니까 앞에 나와 있었던 is라는 동사의 주어가 뒤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is의 주어가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 주어, 즉 가주어 is를 사용을 합니다. 그죠? 이게 가짜 주어면 당연히 to C는 무슨 주어가 되죠? 진짜 주어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가짜 주어 자리에는 진짜 주어가 있었던 자리니까 가주어 is은 진주어 to C를 가리키겠죠. 두 번째, 명사는 문장 속에서 보어 자리에 쓰입니다. 보라는 것은 뭐냐? 뭔가 동사만의 힘으로써 주어를 뒷받쳐주기가 조금 힘이 드니까 그걸 도와주는 말이 보어입니다. 동사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냥 문장이 되게끔. 그런데 명사가 보어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여러분, 명사가 보어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자 보세요. 명사가 보호 자리에 서 있을 때 만약에 I am이 나왔죠. A boy, a doctor, a nurse, a soldier. 여기서 동사가 is입니다. am입니다. 그죠? am은 뜻이 뭐죠? 이다죠. 동사가 불완전합니다. 뭔가 불완전하니까 명사가 나오면서 완전하게 되어버리죠. 나는 소년 플러스 이다. 소년이다. I'm a boy. 나는 의사이다. I'm doctor. 나는 간호사이다. I'm nurse. 나는 군인이다. I'm soldier. 근데 명사가 요 보호 자리에 서 있을 때 항상 앞에는 주어하고 이꼴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이꼴이 되어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꼴이 된다는 것은 동격을 의미하는 거고, 동격이 되려면은 주어가 생물이면은 보호 자리에도 생물이 와야 됩니다. 주어 자리에 무생물이 나오면 보호 자리에도 무생물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소년이고, 내가 의사고, 내가 간호사고, 내가 군인이죠. 이꼴 되죠.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맨 처음 여러분 명사구에서 이야기하면서 to 부정사라는 것 자체는 추상명사라고 했습니다. 추상명사가 생물입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생물입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무생물 명사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즉 추상명사가 와야 보호 자리에 있는 to 부정사와 이꼴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is라는 동사가 나오고 앞에 주어가 뭐냐면은 나의 소망입니다. My wishes, my wishes, my wishes to see her. 내 소망은 그녀를 만나는 것이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그녀를 만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명사구의 특징입니다. 보호자리는. 그 다음에 명사는 타동사 뒤에 명사가 반드시 와야 되죠. 타동사라는 것은, 타동사는 요 놈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죠? 대상. 쉽게 이야기하자면 I love. love가 사랑한다.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내 자신을 사랑하든 그녀를 사랑하든. 그래서 타동사 뒤에 나오는 것은 명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자리, 즉 타동사 뒤에 있는 명사를 문법적으로 타동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어 자리의 to 부정사, 그거 당연히 명사 자리입니다. 명사 자리죠. 목적어 자리는 명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I want to see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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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가 원하다다. 무엇을 원하다. to see 하는 것을 원하다. 목적어 자리에 있죠. 이게 명사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 마찬가지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 모르는 대상이 있어야 될까 이가. 당연히 뒤에 나오는 것은 명사 자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when to see her. when to see가 쓰여있죠. 자, 이거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when은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명사구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to 부정사입니다. 의문사에는 의문 대명사가 있고 의문 형용사가 있고 의문 부사가 있죠. 이걸 통틀어서 의문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무조건하고 명사구니까 I don't know의 목적어 자리에 놓여있죠. 그 다음에 I found to see her difficult. 나는 알았어. 나는 발견했어. 그녀를 만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어. 알았어. find, found. find, 알다, 발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죠? 나는 알았어. 그녀를 만난다는 것이 to see her, 그녀를 본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 difficult,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알았어.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왜 틀리냐? 문법과 언어는 약속입니다. 이거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허는 의미사의 목적어죠. 목적보. 그녀를 만나는 것이 어려우니까 목적보. 이 오형식 맞습니다. 근데 왜 틀리느냐? 일반적으로 자 이거는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동사 중에서 불완전 타동사 암기하셔야 됩니다. make, find, think, believe, concede. 이 동사들이 대표적인 불완전 타동사로서 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나오고 목적 보호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문법적인 어떤 순서로 어순으로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죠. 이 동사들은. 그래서 이러한 make, find, think, believe, consider 이런 동사들이 왔을 때는 항상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하면은 항상 가짜 목적 is를 취해주고 목적 보호를 그 사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를 취하는 거죠. 즉 to 부정사. 미안합니다. 진짜 목적어를 취하는 거죠. 진목적. 여기선 가목적. 항상 make, find, think, believe, consider 이런 동사들이 to 부정사를 목적어 자리에 넣었을 때는 즉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5형식입니다. 이럴 때는 항상 가짜 목적어 it을 이 동사들 뒤에 놓고 그 다음에 목적 보호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 뒤로 간다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이 가짜 목적어는 이 자리에는 원래 진짜 목적어가 있어야 할 자리죠. 그래서 가짜 목적어 it은 진짜 목적어 it을 가리킨다는 거죠.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한 동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I found it difficult to see her 이렇게 쓰인 거죠. 이건 맞다. 요 it은 to see를 가리킨다. 오케이?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선생님, 왜? to 부정사 자체가, to 동사 원형 자체가 동사에서 만들어졌다 했죠.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주어를 가진다고 했죠. 그런 주어를 무슨 주어라 했죠? 어미상의 주어라고 했습니다. 쌤이. 근데 쌤, to see 앞에 왜 어미상의 주어가 없죠?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내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럼 to see 다음에 있는 her는 뭔데요? 누구를 만나죠? 그녀를 만나잖아. her는 to see의 어미상의 목적어 맞죠? 근데 선생님 왜 그럼 to see 앞에 주어는 안 보이는 거죠? 그 주어를 언제든지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주어인 경우 또 문장의 주어와 같은 경우 또는 일반인이 to 부정사의 주어인 경우 그럴 때는 여기에 어미상의 주어는 언제든지 요 주어 자리 여기 요 언제든지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고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주어. 말 안 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주어. 말 안 해도 두 번째로 일반인일 때. 세 번째로 자기 자신 즉 주어와 동일 주어 이런 거. 즉 본주어와 동일한 주어인 경우 그때는 언제든 생략할 수 있죠. 이거 한번 볼까요? I want to see her. 난 그녀를 만나고 싶어. 보세요. want의 주어는 I 맞죠? 그러면 그녀를 만나는 주어는 누구죠? 이것도 I입니다. 그럼 여기 me를 써줘야 되죠. 그 앞에 I가 나타나 있는데 me를 또 쓴다? 영어는 이러한 중복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왜? 그녀를 언제 만날 것인지 모르겠다. 모르는 행위자가 누구죠? I잖아. 이거 당연히 me가 생략돼 있죠.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죠?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를 만나는 것이 어렵다. 누가 어렵다는 거야? 그녀를 만나는 것이 어려운데 그 행위자가 누구죠? 나다는 거죠. 그래서 생략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 그럼 선생님 투시 속에도 시제는 들어가 있겠네요. 당연히 시제가 있죠. 근데 투시 자체가 그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의미상의 시제에 대해서. 이 시제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넘겨볼까요? 한 페이지. 자, 한번 보세요. 명사구 나와 있죠. 자, 명사구의 해석법과 암시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사구. 쭉 방금 했던 문장입니다. 그대로 나와죠. 똑같습니다. 그죠? 목적어 나왔고. 목적어 자리에 여러분. 타동사 뒤에 to 부정사는 당연히 명사 자리니까 당연히 목적어 맞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치사 있죠. 전치사 예를 들어서 전치사라면 in, on, with 이런 기타 등등 이 원래 전치사 뒤에도 반드시 명사가 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치사 뒤에 만약에 동사의 성질을 가진 명사가 와야 한다면은 전치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ing라는 여러분도 잘 익히 알고 있는 동명사가 오는 게 맞죠. 맞죠? 그죠? 이거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전치사 중에서 but이나 then이 about 있죠. but, then, about 다음에 to 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들은 수거처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수거처럼 나와 있는데 have no choice but, no better than to, be about. 당연히 뒤에 to 부정사가 다 따라 나왔죠. have no choice but. 원래 이 but 자체가 except의 뜻이거든요. 무엇을 제외한. but이 뭐라고요? except의 뜻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를 하는 것을 제외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지 않을 수 없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수고처럼 no better than to는 뭐 말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뜻이 이상해지죠. be about to는 막 뭐 하려 하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고처럼 have no choice but. 나중에 뭐 동명사가 하게 되면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 관용어, 즉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cannot help ing 이런 것들. no better than to. 뭐 말 정도로 어리석진 않다. 그 말은 뭐 이깁니다. to 부정사 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대로죠. to 부정사 때는 뭐뭐보다니까 to 부정사 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말 정도로 어리석진 않다. be about to는 막 뭐 하려 하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막 뜨려고 하는데 이거 많이 쓰입니다. The sun is about to rise. The sun is about to rise. 태양이 막 뜨려고 한다. The sun is about to rise. 많이 쓰입니다. 이거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이해하고 완벽하게 이런 것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오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차츰차츰 업로드를 계속해서 그 쉬는 텀을 적게 주고 하루에 계속해서 많은 내용들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배우시고 익혀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선생님의 최고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ee you later.